시청자 전화와 YTN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 보겠습니다. 단어 사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간질 말고 뇌전증으로 하여 주세요. 시청자 게시판에도 비슷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뉴스에 20대 기저질환자 사망 보도에서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간질이 아니라 뇌전증이라고 해야 합니다. 안 좋은 시선 때문에 바뀐 명칭을 공익 뉴스에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간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지적인데 최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소식을 전할 때 몇 차례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간질 등 기저질환이 있던 중증 장애우였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이나 당뇨, 간질 등을 오래 알아온 요양병원 환자들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간질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뇌전증의 전 용어라고 나옵니다. 과거에는 썼지만 지금은 뇌전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010년에 간질 대신 뇌전증으로 명칭을 바꿨고 보건복지부도 2014년부터 뇌전증을 법령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사에 간질이라는 단어가 보인 것은 방역당국의 관련 보도자료나 브리핑에서 간질이라는 단어가 일부 혼용되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취재기자가 그대로 옮겨 쓰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1년 시점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도 간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브리핑이나 보도자료에서 뇌전증이라고 한 것을 취재기자가 간질이라고 바꾸어서 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에게 전했고 취재기자는 방역당국에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센병이나 조현병처럼 이름이 바뀐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간질도 뇌전증으로 바꾸기로 한 만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도국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하는 관련 부서에도 해당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성희롱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단의 평가와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한 여성이 심각한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로부터 고소장 접수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참다 못한 A씨는 B씨를 고소하러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조차 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좀 많이 기분이 나빴죠. 어떻게든 약간 고소장을 못 내게 하려는 그런 티가 나긴 했었어요. 이 기사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입니다. 실제 법 조항과 처벌 사례를 전달한 보도 내용이 여성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 중 가슴 몇 컵이냐 하는 내용이 담긴 화면이 노출된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시청자 전화도 있었습니다. 뉴스 중에 가슴이 몇 컵이냐라고 성희롱 발언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를 자상단에까지 그 내용을 빨간 글씨로 해서 올린다라는 거는 언론 방송으로서 조금 안 해야 될 문구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뉴스 채널에서만큼은 자극적인 문구가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합니다. 이에 대해 보도국 이종구 사회부장은 제보를 받아 사건을 취재했는데 피해자가 당한 성희롱 수위가 매우 심각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사에 반영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민 끝에 단순히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사로는 피해의 심각성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발언 하나를 골라 전했는데 그 발언도 취재 기자나 앵커가 읽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하며 최대한 절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화면과 좌상 자막으로 그 내용이 강조된 것처럼 보여 시청에 불편함을 줬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언론은 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성폭력 관련 기관의 대응 방식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달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 보도를 할 때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